여러분 미키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아, 못 봤어요? 네. 저 이번 주에 보려고요. 아 보려고요? 네. 뭐 미키 17. 네. 그 뭐 디즈니랑 관련 있나요? 미키 이거 왜 나와? 근데? 아 비키 이거 영화 깜짝이야. 그 봉준호 감독 영화잖아요. 음. 지금 제가 보는 기준으로 154만 관객 찍혀 있네요. 벌써. 힘들겠네. 이게 딱 일주일 됐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전 나오자마자 봐가지고 금요일 날 봤는데 일주일 만에 154만이면은 많은 거예요?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엄청난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과 같은 영화 시장에서 이 정도면 네, 요즘 정말 불안인데. 대단한 겁니다. 보통 그때 뭐 파뮤 이런 게 한 몇 주 되고 100만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뭐야 지금 현재 상영작 중에 차트 2위가 콘클라베인데 네. 2.4만이고요. 3위가 이찬원 콘서트예요. 아, 진짜 요즘 다 그래요. 영화를 안 만드는구나. 요즘. 4위가 안 만들기도 테마록 하고, 안 32만이고요. 보기도 하고. 5위가 괜찮은데 7.8만입니다. 7.8만. 와, 아 그럼 잘 나가는 거 맞네. 그리고 그나마 보이는 게 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러니까 요즘 리메이크가 엄청 리메이크 많아요. 많아요. 차라리 명작 네.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래요. 하도 안 되니까 콘서트, 뭐 이거 아이돌 15만 콘서트. 뭐 이렇고 그러면은 미키 보시기 전에 마지막 영화가 뭐예요? 영화관 가서 본 거. 기억이 안 나. 저 위키드. 나도 위키드다. 그쵸. 근데 그러니까 난 위키- 국내 영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 맞아. 그 한창 국내 영화가 조금 대작이 쏟아졌던 시기가 또 있었거든. 그 누구지? 송중기 씨 나왔던 영화 뭐지? 늑대 소녀? 에? 언제 살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 아 그 뭐 그렇지. 검은 수녀들 보고타? 이전에 나온 거. 아, 보고타. 보고타 재밌던데 나는. 아 그래요? 넷플릭스 관객 나왔잖아. 42만인데요. 그러니까 42만이 됐다. 저는 송혜교 씨 나온 거. 검은 수녀들. 검은 수녀들. 아, 그거 그거는 봤다. 몇 만이에요? 그거는 이거 보고타도 송중 166만. 그래. 네. 송중기, 이준 그다음에 뭐 엄청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왔는데 재밌는데 뒤에 서사가 좀 망가지긴 했어. 맞아. 갑자기 붕괴돼가지고. 맞아. 평론가 스타일이신. 저 이거 영화 개인적인 네.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영화 진짜 많이 봤었어요. 음. 2022년까지. 왜냐면 그 또 이거 짠테크인데 아, 롯데 그 시네마 통신사 할인. 그렇게 안 하고 롯데 시네마나 CGV 들어가면은 네. 개봉하기 직전에 이제 한 몇 시에 올려줘요. 이거 5,000원에 구매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 티켓 사가지고 5,000원 2개 사가지고 그때 와이프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항상 갔었거든요. 요즘도 해요? 요즘도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초반에 좀 붐업을 시키려고 싸게 티켓을 풀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무조건 요즘 많이 10,000원이 넘잖아요 티켓이. 그러니까 티켓 값이 비싸서 엄청 저는 비싸죠. 10,000원 넘게 티켓 주고 사본 적은 없긴 해요, 사실. 옛날에 생각하면 8,000원 이랬던 것 그 같아요. 애초에 요즘 영화관 자체에 사람이 오게 하질 못해 영화관 맞아요. 입장에서. 그러니까 OTT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맞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넷플릭스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비싼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하다 안 되니까 이런 콘서트 영상이나 이런 걸로 이 팬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걸로 겨우겨우 채우려고 하는데 일단 영화관 자체가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100몇만 미키가 100몇만 일주일 만에 들었다는 것도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1,000만 넘어가는 영화만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150만? 별거 아니네. 무슨 망했네. 막 이 생각한 건데 뭐 높다고 하시니까 전 좀 이제 의아한 거죠. 2022년 이후로는 정말 드문드문하게 가고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그것도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송중기님이랑 그 보고타 뭐 발표회였나? 거기서 막 진짜 영화 시장 배우들이 진짜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관객이 너무 많이 안 들어서 뭐 진짜 어렵다. 그리고 왜 그때 그 권상우 씨 그거 봤어요? 무릎 꿇는 영상. 제발 이러면서 왜냐면 그 영화는 권상우 씨가 같이 투자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히트맨 2, 히트맨 2. 저는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신발언을 합니다. 배우들이 그 몸값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긴 이거 하죠. 영화관만 탓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배우들도 사실 시장에서 몸값이 올라왔는데 나만 낮출 수는 그건 억울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당연하죠. 예. 시장의 흐름에서 어찌됐든 넷플릭스 탓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할리우드 배우들 쓰는 것보다 한국 배우들 쓰는 게 훨씬 싼데 미국 애들 기준으로 싼 몸값인 거지 우리 기준으로 확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몸값 올라가는 거는 시장의 흐름이라 막을 수 없긴 한데 뭐 같이 눈물이 흘리고 뭐 봐달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받는 몸값이 너무 높지 않나. 저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태프들은 그만큼 처우가 올라갔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노동인권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요? 저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런 거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 중요시합니다라고 잘 말 안 하는데. 그래서 전국을 찔러버리죠. 네, 저는 그리고 또 약간 저는 OTT는 항상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영화 얘기할 때 그건 너무 이제 상수야. 맞아. 근데 더 이상 OTT를 뒤로 돌이킬 수는 없어. 그러면 OTT보다 훨씬 더 괜찮은 걸 마련해 줘야 하거든요. 근데 OTT보다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예전에 유현준 교수님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 부자일수록 더 밝고 오프라인으로 나가게끔 되고 경제적 여유가 적을수록 집 안으로 들어가게끔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소비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공간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더 저는 이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옛날에 그 영화관이 사라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영화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가 될 거라서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때 그 영상의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실제로 많이 없어지고 있고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없어졌고 메가박스도 엄청 없어졌고 거의 CGV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영화관을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많이 하긴 해요. 그 고민이 맞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네. 올라오긴 했어요. 막 그러니까 빈 영화관 어떻게 채워야 해서 맞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가수 팬 콘서트 하는 거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 워크샵, 뭐 무슨 이벤트 이런 거 한다고 많이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뭐 스포츠 중계 같은 거 한번 맞아요. 세게 틀어가지고 맞아요. 같이 응원하는 거. 사실 이게 금액 제가 며칠 전에 저는 그 티켓 같은 거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서도 티켓 같은 거 항상 집에다가 보관 다 해놓고 예전에 엽기적인 그녀 보러 갔을 때 그때 티켓이 있더라고요. 근데 8,000원이야. 그때도요? 예. 그거 몇 년 전이에요? 2000년대 2000대 초반. 음. 그때 20년 전 아니에요? 8,000원인가 하는데 뭐였지? SKT 멤버십인가 KT 멤버십 나 멤버십 KT의 나 멤버십이라는 거 써가지고 5,000원인가 4,000원에 사서 그때부터 난 짠테크가 강하긴 했었어. 초등학생 기가 막. 아 초등학생이구나. 근데 그때는 그거 뭐였냐면 사실 저 혼자 들어가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촌 누나랑 가가지고 근데 앞에서 저희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엽기적인 보러 들어가는데 근데 그때 딱 한국 영화가 전성기 딱 시작이었어. 맞아. 그때 막 신라의 달밤, 맞아요. 엽기적인 그녀, 맞아. 킬러들의 수다. 맞아. 진짜. 닮아야 놀자. 이거에 다 이런 영화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영화가 요즘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더라도 자꾸 이거 관객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어느 한쪽으로 뭔가 좀 그 교훈을 자꾸 만들려고 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근데 난 역으로 생각드는 게 관객들도 수준이 좀 높아진 그렇게 된 거죠. 거. 그래서 반발심이 나는 거야. 생각해보면. 사실 나는 그냥 히어로 영화 때려 부시고 뭔가 지구정의 지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의 미국 안에서의 어떤 불평등이나 뭐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더 확대해서 심화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그 히어로물에 대한 그 농도가 옅어진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또 일단 OT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에 영화라는 거나 미디어 자체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게 됐잖아요. 그럴수록 평론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 그런 맞네. 눈높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들과의 경쟁을 하려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예능, 드라마 이런 것들 유튜브의 등장으로 얼마나 또 어려워졌었어요. 그러면서 영화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넷플릭스 등장하면서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 올라갔는데 감독님들이 똑똑해졌다? 대중들도 똑똑해졌고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유튜브로 요즘 막 영화 분석해주고 그런 거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재밌지 않아요? 그런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보고 나면 안 가고 싶어. 맞아요. 구성도 되게 잘해놓고. 그것만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정도의 어떤 뭐 숨겨져 있는 의미나 이런 게 없다? 네. 그럼 나는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파묘나 이런 건 그래서 재밌어서 네. 보러 가는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분석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따라한 거 아니냐를 피해야 되니까 그 어려운 거죠 만들기가. 그러네. 이건 피해야 되고 저건 뭐 의도해야 되고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영화관 가격만 올라갔다고 비판하기에는 아까 제가 영화관 맞아, 티켓 맞아. 가격도 했지만 공감돼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싸면 방탈출은 왜 가? 그렇지. 방탈출은 4만 원씩 하는데
비싸다. 비싸요. 그거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는 사실 내가 거기 가서 누가 날 가르치려 들어?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체험도 늘고 있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그 인스타에 올릴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미키 17 보고 온 거를 자랑하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인스타에다가 미키 17 뭐 예약한 그 티켓 올리는 건 간지가 안 나. 피드에 올리는 것도 안 이쁘고 그냥 스토리에 올리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확산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그냥 본질적으로 사실 그런 엔터 같은 게 그냥 소비하기 위한 건데 얘기한 대로 뭔가 자꾸 교훈을 주려고 하니까 무거워지잖아요. 맞아요. 이거 자체가. 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조금 반발심이 있었던 게 범죄도시 엄청 사람들이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범죄도시 같은 영화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엔터테인 요소를 다 갖췄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여기에는 어떤 서사도 없고 뭐 그런 얘기 무슨 수어 왕갈비 통닭 나온 영화 뭐였죠? 그 아 제목 기억 안 나네. 뭐였지? 그거.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음. 극한 직업도 엄청 많이 까였었어요. 그때 뭐 서사가 뭐 없다는데 재밌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가서 즐기는 거지. 사실 야구 보러 갈 때 맞아요. 저 감독님의 어떤 그 깊은 고민, 그래서 저기서 2루에서 3루로 도루하라는 그 지시는 그 배경에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역으로 반론을 제기해 볼게. 영화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을 우리가 앉아서 하나에 집중해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봐야 돼. 와치를 해야 되죠. 네. 맞아요. 다른 걸 할 수 없어. 음. 그러면 이 바쁜 나의 일상 중에 2시간 3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무 내용도 없고 뭐 그냥 깔깔거리다 끝나. 나는 그거 안 보고 싶어. 취향 차이죠, 사실. 네, 맞아. 그런 거 같아. 네. 근데 이게 그거예요. 이게 조금 더 그 영화에 있어서만큼 가치를 높게 보시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돈까지 지불해.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2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남는 게 뭐야? 그냥 웃고 끝났네. 나는 별로 크게 영화가 가서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축구를 90분 내내 봤는데 져버렸어. 네. 괜찮아요, 그거는? 상관없죠. 왜요? 진 거는 상관없죠. 결과는 상관없죠. 아 그래요? 이게 좀 다르고, 그러니까 전 뭐냐면 사실 그렇게 보는 관점이면은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사실 스포츠도 저는 보면서 즐겁고 그 결과도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스포츠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영화는 어쨌든 권선징악이 최소한의 그 서사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보장이 되니까 영화를 보러 간다였는데 여기 가서 자꾸 뭔가 비틀고 뭔가 가르치려 들고 사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 관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와칭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축구는 보다가 핸드폰도 봐도 되잖아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먹으면서 씹어 하죠. 먹기도 하고. 근데 담배도 피러 나갔다 오시고 그러잖아요. 영화관은 그렇게 하면은 순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는 중간에 끊겼어. 그리고 내가 그 골 넣는 장면을 못 봤다 하더라도 다음에 골 넣는 장면 봐서 2골 더 넣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는 중간에 끊겨버리면은 그냥 그 뒤 영화가 잘 안 보이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연속성 있고 집중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앞으로도 힘들어지겠다는 생각 드네요. 그쵸. 이거는 좀 시대적인 어떤 변화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역으로 그 영화가 나한테 가르쳤으면 좋겠어. 오. 나는 그 시간에 그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런 영화들이 많아지니까 나는 역으로 영화관에 안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아닐까요? 가르치더라도 세련되게 가르쳤으면 좋겠어. 그쵸. 그리고 권선징악이 아니어도 좋아요. 뭔가 그냥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서사를 이렇게 풀었구나를 나한테 넣어주면은 저는 그거로 돈을 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클리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리셰가 보이면은 실패한 것 같고 클리셰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맞아요, 풀어내면은 맞아요. 네. 인기가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감독님들이 똑똑해지셨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나이브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련된 방식으로 하려면은 계속 그런 레퍼런스도 고민 많이 하고 하셔야 할 텐데 이거 한 10년 전에 봤던 영화에서 봤던 느낌하고 전혀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너무 화나죠. 그래서 보는 영화를 보면 양극단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타임킬링 맞네. 보거나 맞아. 또 진짜 뭐 그런 대가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의 작품, 그러니까 미장센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가르치려는 거라기보다는 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 내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보러 가지 그냥 나한테 교훈을 준다? 이런 거는 진짜 안 보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허들이 높아졌다. 맞아. 맞아요. 네, 여기에서 저는 양극단으로 간 두 영화가 있다고 치면은 완전 타임킬링용 재미
아니면 인사이트를 주고 뭔가 교훈이 있는 그런 영화들. 이 영화는 교훈이 있는 영화는 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시간을 쓰는 그 2시간이 쉽게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무언가를 인풋을 받아들일 내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어서 뭔가 손이 잘 안 가고 1년에 그러면 한두 번 보나 이렇게 되고 막말로 요즘 네. 쇼폼도 보다가 그쵸. 질려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양극단에 있는 극단에 차라리 있는 웃겨주기라도 해라. 웃겨주기라도 하는 그 영화는 2시간짜리 웃겨주는 영화 제대로 웃겨야 이거 선택하지. 그거 아니면 엄청 쇼폼 그냥 어렵지. 넘기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영화를 다 선택하지 않으니까 영화관을 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은 OTT에서 너무 많은 컨텐츠를 접하고 유튜브에서 많이 접하니까 눈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30분짜리 뭐 인사이트 알려주는 유튜브 엄청 많은데 맞아. 2시간짜리 영화 뭐 미장센 이런 거 내가 뭐 감독의 팬이야 아니면 이거 재밌대라고 들러오는 게 있으면 그래도 볼 법하지만 그거 아니면은 굳이 그래서 미키가 왜 일주일 만에 150만을 뚫었는지 알아요? 봉준호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봉준호는 기대가 재미도 되지. 있고 네. 가르쳐주기도 하거든. 이 두 개를 다 만들 수 있는 게 봉준호기 때문에. 근데 물론 제가 이번 작품에서 뭐 엄청 좋았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었기는 했는데 어쨌든 봉준호라는 맨파워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난 영화관 가서 꼭 봐야겠다. 그렇지. 이번만큼은 내가 최근에 영화를 다 안 봤고 아 볼만한 게 없는데 하다가 이게 나왔으니까 더 기대감이 컸고 결국에는 사실 근데 배우들 가격 낮춰야 된다는 것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영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맨파워가 있는 배우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온다니까. 봉준호를 보고 가는 것처럼 설경구를 보고 가고 한석규를 보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송강호를 보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격을 낮추라는 건 오히려 사람들이 영화관을 더 안 가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럼 가격 안 낮춰도 되니까. 셀링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치. 그게. 그럼 안 낮춰도 되니까 나와서 힘들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음. 그건 그건 그래요. 굉장히 네. 그 본인들 때문에 제작비가 올라간 환경을 다 이제 아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런다고 진정성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 인정합니다. 음.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영화관에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만들까? 근데 영화는 네. 말해. 또 그 미키 이야기 해서 그런데 그 중국에서도 또 개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키 미키가? 17이? 음. 제가 이제 본 적은 없지만 미키 17에 대한 다양한 평을 들었을 때는 중국에서 그거 개봉하기엔 조금 부적절한 내용. 근데 중국에서 개봉한다고. 그래요? 무슨 내용 때문에 개그파 투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까지 가왔나? 그런 것까지 오픈이 아. 된다고 중국에서. 그 정도 개그파 투쟁으로 봐서 시진핑이 싫어한다.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반발심이 들었던 게 뭐 이제 그 이번에 미키 17 보기도 전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길래 또 개그파 투쟁에 대한 어떤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저렇게 하나라고 그런 반발이 들어서 사실 왜 영화들은 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풀어내냐였는데 중국에서 풀어낼 정도면 그렇게 심하진 않았나 본데요. 네, 그 중국에서 얘기를 왜 한 거야? 개봉해요. 중국 얘기는? 까먹었어. 그래요. 까먹을 수도 아 있지. 그래서 까먹고 하는 거죠. 뭐 바쁘니까 삶이.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지점은 많지만 영화 산업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진짜 삭막해지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살릴 방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저 여자친구한테 그 취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뚜렷한 사람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인사이트를 읽는 거 좋아해 아니면 뭐 감정적인 걸 좋아해 로맨스를 좋아해 이런 호러를 좋아해 이런 거가 잘 생기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취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네. 너무 많은 취향이 입력돼 있어서 그래요. 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무난 네, 제가 항상 유튜브 알고리즘이 하나도 안 잡혀요. 제 유튜브가 네. 구독을 500개 넘게 하고 있으니까 채널을.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구독을 하는 방식이 그거거든요. 네. 이 사람 진짜 이 영상 한 편 너무 잘 만들었다. 응원해준다. 약간 그런 거 그쵸. 눌러주거든요. 네. 그러고 나중에 떴을 때 한 두세 편 진짜 너무 재미없으면 구독을 그제서 취소하자면 취소를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얘는 그냥 잡탕이야 이런 느낌을 주니까 제가 이제 저의 알고리즘 처음에 맞춤형 동영상 뭐가 뜨냐면은 그냥 직전에 봤던 영상 그대로 그냥 그 영상 노래를 좀 들었다면 노래 영상은 쫙 깔아버리더라고요. 예전에 유튜브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거든요. 얘가 멍청하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취향을 그냥 막 너무 다양하게 선호하는 걸 보여주니까
얘도 이제 더 이상 음. 그 무취향이라고 생각하고 직전 취향 위주로 진짜 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잡탕 인간이 돼버렸어요.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영화 산업이 죽진 않아. 절대 죽진 않아.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이 옮겨갔을 뿐이지. 영화관에서 넷플릭스라든지 OTT로 옮겨갔을 뿐이지. 예. 영화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과 창의성과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재미와 교훈을 같이 잡으려는 그 사람들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죽을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영화관의 그 관객을 어떻게 채우냐에 대한 영화관 기업들의 고민이 필요한 거고 뭐 그게 뭐 배우들 감독들이 다 나서서 같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넷플릭스에서 돈 줄 거고 어차피 다른 플랫폼에서 어차피 계속 이 영화 산업은 발전할 거기 때문에 영화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의 방법은 나는 더현대가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더현대라든지 스타필드가 처음에 나올 때 그 이제 정용진 회장이 얘기했던 게 이제 영화관의 그 백화점의 경쟁은 백화점이 아니라 뭐 야구장이어야 하고 축구장이어야 하고 놀이공원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제 용산 근처에 사니까 용산 CGV 가면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터지는데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죠. 거기 아이파크 몰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시사회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그 관 자체가 너무 넓고 크다 보니까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엄청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뭔가 복합적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화관도. 단순히 하나의 영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만은 작용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더 영화관 쪽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제가 뭐 배우 몸값 낮춰야 한다, 영화 산업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영화관만 몰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요. 사실 영화관의 티켓값이 올라서 이 모든 문제를 초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몰아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였고 저는 왜 영화 산업은 괜찮을 수 있죠.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근데 영화관 산업이 죽어버리면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어떤 오프라인 유통 경제가 다 무너질 상황이 도래할 것 같아서 사실 영화 제작으로 인한 고용 인원이 많을까 아니면 영화관 산업으로 부가 창출되는 고용 인원이 많을까 하면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근데 영화관 산업에서 고용 인원이 뭐가 있어요? 거기 영화관에 알바생? 고용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화관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이제 마트가 활성화되고 백화점이 활성화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점하는 사람들도 자영업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영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사라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자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저는 좀 고용도 마찬가지고 자영업 입장에서도 영화 산업만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AI가 다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고군분투해야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쿠팡 잘 되는 거 저 좋아요. 알겠는데 쿠팡이 다 먹어버렸을 때는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고용되던 사람들은 이마트나 뭐 이제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고용되던 사람들은 갈 길을 잃잖아요. 내가 너무 차가워졌나? 어쩔 수 있나 그게? 내가 너무 F가 되는 건가? 그러네. 난 AI 지금 몇 년째 지금 AI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대비 안 하세요? 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좀 억울하긴 해요. 나중에 마트 얘기도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쿠팡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는 진작에 쿠팡처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게 아니라 24시간을 못 돌리기 때문에 그 규제 산업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창고 분류를 못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오프라인 산업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야 뭐 좀 굉장히 AI 친숙하거나 노출되어 있는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많이 어려워졌나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진짜 AI에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 자동화 산업으로부터 많이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되게 따뜻하신 분이었네. 저 진짜 저 그런 사람인데 좀 그동안 너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오해했네요. 저 굉장히 그런 거 중요시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다음 총선까지. 그럼 좀 뭐 나눠 주시죠. 뭐 기부도 하시고 뭐 이렇게. 그럼 키움런으로 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그런 시각이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아무튼 대한민국 영화 산업, 대한민국 영화 강국이잖아요. 우리 오스카상도 받고 다 아카데미도 했어. 받는 엄청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시대부터 얼마나 빛나는 영화들이 많았습니까? 네. 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그 잘 나갔던 소설들, 웹툰들이 야. 영화화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 IP들은 지금 무궁무진하고 맞아.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들이 영화화됐을 때 또 어떤 그런 시각적인 재미를 줄까 이런 기대는 항상 갖고 있어서 네, 그런 거는 기대가 돼요. 덕분에 성우시장 망한 줄 알았는데 성우시장이 네. 확 올라와 버렸잖아요. 다시 오. 부활했죠 사실. 그렇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AI로 다 대체될 것 같지만 우리 막 AI 목소리 써가지고 막 쇼츠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 시청자분들 싫어하시잖아요. AI 감정을 목소리에. 담지 감정을 못하니까. 담지 못했기 때문에 AI가 아시겠습니까? AI가 한국의 이 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예. 우리 각자 또 F의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